행복한 삶을 위한 건강 지침서 건강업 울산업. 안녕하세요, 박성훈입니다. 일교차가 큰 환절기에는 근육과 혈관이 수축하기 때문에 근육의 유연성은 감소하고 또 혈액순환이 저하되는 경우가 많아서 어깨 통증으로 내원하는 환자가 증가한다고 합니다. 같은 어깨 통증이라도 세부적인 손상 부위와 또 동반되는 증상에 따라서 서로 다른 질환으로 진단될 수 있다고 하는데요. 건강업 울산업 오늘 이 시간에는 다양한 어깨 질환 중 중년의 어깨 건강을 위협하는 50견에 대한 정보 알아보겠습니다. 문상영 전문의와 함께합니다. 네, 선생님, 50견은 정말 그 이름처럼 50대에만 발생하는 질환인가요? 네, 50견이란 어깨 관절을 감싸고 있는 관절낭에 만성 염증이 생기면서 유연성을 잃고 위축되어 주변 조직과 눌러붙게 되고 어깨 통증과 운동 범위 제한을 일으키는 질환인데요. 100명 중 2명 정도는 50견을 앓을 정도로 흔한 질환입니다. 대체로 50대에 많이 발생하지만 30, 40대나 60, 70대에 50견이 생기지 않는 것은 아닙니다. 남자보다는 여자가 많이 걸리고 당뇨나 갑상선 질환이 있는 경우에 더 잘 발생할 수 있습니다. 네, 그러면 50견을 의심할 수 있는 증상에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50견의 대표적인 증상은 수개월간에 걸쳐 점진적으로 나타나는 어깨 통증과 어깨 운동 범위의 감소입니다. 낮보다는 주로 밤에 통증이 오고요. 심한 경우 자다 깨서 수면 장애가 생기기도 합니다. 바지 뒷주머니에 손을 넣는 동작이나 브래지어 잠그는 동작 등을 하기가 어려워지고 등을 긁는 것도 힘들어집니다. 심해지면 팔을 들기가 힘들어져서 세수를 하거나 머리를 감는 것도 불편해집니다. 네, 보통 어깨를 많이 쓰면 생기기가 쉽다고 생각하는데요. 그렇다면 어깨에 무리가 가지 않으면 50견이 생기지 않는 건가요? 50견의 원인에 대해서는 많은 연구가 진행되었고 현재도 연구 중이지만 명확하게 원인이 밝혀진 건 아닙니다. 다만 2차성 50견의 경우에 어깨 충돌 증후군이나 회전근개 파열, 외상과 관련이 되어 있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기존의 어깨 질환으로 어깨 통증이 심해서 어깨를 움직이지 않는 경우, 외상으로 장기간 어깨를 고정을 하면 2차적으로 50견이 생길 수 있고요. 또한 유방암 치료 후에 혹은 당뇨나 갑상선 질환이 있는 경우에 더 잘 생길 수 있습니다. 오른손잡이의 경우엔 왼쪽 어깨, 그리고 왼손잡이의 경우엔 오른쪽 어깨에 생기는 경우가 조금 더 많습니다. 네, 50견과 증상이 유사해서 혼동하기 쉬운 어깨 질환이 또 있다고 하는데요. 어떤 질환인가요? 어깨 충돌 증후군의 증상은 50견과 매우 유사해서 그 둘을 구별해내기가 쉽지 않습니다. 하지만 몇 가지 중요한 차이가 있는데 첫 번째는 운동 범위 제한의 유무입니다. 어깨 충돌 증후군은 통증이 생겨 어깨를 움직이지 않게 되지만 통증을 참고 억지로 움직이면 움직여집니다. 하지만 50견은 억지로 움직이려고 해도 걸리는 느낌이 나면서 일정 각도 이상 움직여지지 않는 것이 특징입니다. 두 번째는 통증이 생기는 각도입니다. 어깨 충돌 증후군은 어깨 통증이 생기는 특정한 자세와 각도가 있어서 그 범위를 벗어나면 어깨를 끝까지 들어 올리거나 움직여도 통증이 생기지 않습니다. 하지만 50견은 상하, 좌우, 앞뒤 모든 방향으로 움직일 때마다 통증이 생깁니다. 마지막으로 어깨 충돌 증후군은 어깨 옆부분, 앞부분 등 통증이 생기는 부위가 손으로 짚어지는 반면에 50견은 어깨가 아프긴 한데 어디가 아픈지 정확하게 짚기가 힘들고 통증이 생기는 범위가 좀 더 넓은 특징이 있습니다. 네, 그러면 이 증상만으로는 두 질환을 구분하긴 어렵겠네요. 그런데 50견은 시간을 두고 좀 쉬면 자연적으로 낫는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의외로 많다고 합니다. 정말 그대로 두면 알아서 나을까요? 50견은 이제 흔히 시간이 지나면 저절로 좋아지는 경우가 많다고 알고 계시는데요. 다만 이제 회복 기간이 좀 긴 편이고요. 경우에 따라 이제 3년 이상 걸리기도 합니다. 저절로 낫는다고 해서 아무런 치료도 하지 않으면 통증으로 수면 장애가 생기거나 일상생활이 불편해지고 삶의 질이 크게 나빠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통증을 줄이면서 운동 범위를 회복할 수 있도록 여러 가지 보존적 치료를 하는 것이 삶의 질 측면에서 도움이 됩니다. 네, 증상을 방치하면 절대 안 되겠네요. 그렇다면 이 50견을 효과적으로 좀 치료할 수 있는 방법에는 어떤 게 있을까요? 50견 치료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관절이 굳지 않도록 꾸준히 스트레칭 등 자가 운동을 하는 것입니다.
스스로 운동하는 게 힘들 정도로 근력이 약화되었다면 도수 치료 등을 통한 수동적 관절 운동이나 근력 회복을 위한 운동 치료가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통증이 심한 경우 약물 치료나 주사 치료를 할 수도 있고요. 꾸준한 치료에도 증상이 지속된다면 관절 내시경을 이용해서 염증을 제거하고 늘러붙은 관절낭을 박리시켜주는 수술적 치료가 도움이 될 수도 있습니다. 네, 그러면 50견을 치료하고 나면 같은 어깨에 또 재발할 확률 없을까요? 50견을 치료하고 통증이 거의 없어져서 완치가 된 줄 알았지만 통증이 재발해서 상심하시는 분들 많으실 겁니다. 하지만 50견의 경우에 완치가 되면 재발하는 경우는 많지 않습니다. 대부분의 경우 50견이 완치되는 것이 아니라 증상만 완화되어 안정기에 접어드는 상태에서 제대로 된 관리가 되지 않아서 증상이 다시 나타나는 것이지 완치만 된다면 재발은 크게 걱정 안 하셔도 되겠습니다. 네, 말씀 잘 들었습니다. 이 봄철에 생길 수 있는 어깨 질환이 다양하고 또 질환에 따라서는 적극적인 치료가 필요한 경우도 많기 때문에 어깨 통증이 있다면 가능한 빨리 진료를 받아보시는 것이 좋겠고요. 평소 어깨 근력 강화 운동과 스트레칭을 자주자주 해주는 것이 중요하겠습니다. 건강업 울산업 오늘도 요가 동작 함께 해보시면서 저는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내 몸을 지키는 건강법, 건강업, 울산업. 안녕하세요, 박성훈입니다. 뉴스에서 종종 운동선수들의 십자인대 파열 소식을 접하게 되는데요. 비단 운동선수들의 문제뿐 아니라 스포츠 활동을 즐기는 일반인들에게서도 흔하게 발생하는 질환이라고 합니다. 운동 중 착지가 불안전하다거나 방향 전환을 할 때 주로 발생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요. 십자인대 파열에 대한 자세한 정보 오늘 알아보겠습니다. 문상영 정형외과 전문의와 함께합니다. 네, 선생님, 먼저 십자인대는 무릎에서 어떤 역할을 하는 곳인가요? 무릎 관절 중간에 십자 모양으로 주행하는 두 개의 인대를 가리켜 십자인대라고 하는데요. 정강이뼈를 꽉 잡아서 무릎이 앞뒤로 흔들리지 않게 고정시켜주는 역할을 합니다. 무릎이 안정적으로 움직일 수 있도록 하는 구조물이고 앞과 뒤에 하나씩 있어서 전방과 후방 십자인대라고 부릅니다. 전방 십자인대는 정강이뼈가 앞으로 빠지는 것을 방지하고 무릎이 과도하게 펴지는 것을 막아줍니다. 후방 십자인대는 무릎이 돌아갈 때 축으로 작용을 하고 정강이뼈가 뒤로 빠지는 것을 막아줍니다. 네, 십자인대가 전방과 후방으로 나뉜다고 하셨는데요. 이 파열되는 원인도 다른 건가요? 전방 십자인대는 후방 십자인대보다 더 얇고 약해서 파열이 발생할 확률이 조금 더 높습니다. 따로 파열될 수도 있고 충격의 정도가 심한 고에너지 손상인 경우에 전방, 후방 십자인대가 동시에 파열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전방 십자인대의 경우에 주로 농구나 축구, 스키 등의 운동 중에 발생하는 대표적인 스포츠 손상인데요. 점프하다 착지하며 무릎이 뒤틀리는 경우, 빨리 뛰다가 갑자기 멈추거나 급작스럽게 방향을 바꾸는 때에 주로 발생하게 됩니다. 후방 십자인대의 경우엔 교통사고로 무릎이 앞쪽 대시보드에 강하게 부딪히거나 낙상으로 무릎이 굽혀진 상태로 바닥에 떨어지는 경우에 그 충격으로 인해서 발생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네, 그러면 이 십자인대 파열이 생기면 어떤 증상이 나타날까요? 일단 다칠 때 무릎 안에서 뚝 하는 소리와 함께 무언가 찢어지는 느낌이 들거나 무릎이 빠지는 느낌이 납니다. 손상 직후에 무릎이 부어오르고 통증이 심해서 절뚝거리게 됩니다. 무릎 뒤쪽에 압통이 느껴지기도 하고 걸을 때 무릎이 타이트하지 않고 덜렁거리는 느낌도 날 수 있습니다. 네, 그럼 십자인대 파열을 조기에 치료하지 않고 방치하게 된다면 2차적으로 어떤 문제가 생길 수 있을까요? 십자인대가 파열이 되면 처음에는 많이 붓고 아프지만 점차 출혈이 흡수되고 염증이 가라앉으면서 구부러지는 것도 좀 수월해지고 통증이 좋아져서 특별한 치료 없이 그냥 지내시는 분들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십자인대 치료가 되지 않으면 일단 첫 번째로는 운동을 하기가 힘듭니다. 빠르게 뛰거나 급격히 방향 전환을 하는 운동을 하면 무릎이 계속 빠지는 느낌이 들고 약해졌다는 느낌을 받기도 합니다. 두 번째로 가장 중요한 것인데요. 십자인대 파열이 방치되면 관절염이 빨리 생긴다는 점입니다. 무릎이 지속적으로 뒤틀리면서 연골판 파열과 관절 연골 손상을 가속화시켜서 퇴행성 관절염이
빠르게 생긴다는 것이 이제 십자인대 파열의 가장 큰 문제입니다. 네, 증상이 악화되는 걸 방지하기 위해서 조기 치료가 중요할 텐데요. 십자인대 파열은 어떤 방법으로 치료하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네, 파열된 정도나 환자분의 나이에 따라서 치료 방법은 달라지게 됩니다. 고령의 환자나 부분 파열의 경우에 약물이나 물리치료, 보조기 등으로 증상을 호전시킬 수 있지만 상대적으로 젊거나 활동적인 환자들에 있어서 완전 파열의 경우에는 무조건 수술이 필요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관절 내시경을 통해 파열된 인대를 제거하고 새 인대를 원래 자리로 이식하는 재건술이 필요합니다. 네, 그럼 이 수술적 치료를 하게 된다면 다치고 나서 바로 하는 게 좋을까요? 십자인대 파열의 경우 손상 초기에는 무릎에 피가 차서 붓고 주변 근육들도 긴장해서 무릎이 잘 안 구부러지고 잘 펴지지도 않는데요. 이때 수술을 하게 되면 수술 후 무릎이 경직돼서 관절 가동 범위에 영구적인 장애가 남거나 재활이 매우 힘들 수 있습니다. 따라서 급성기 때의 수술은 피해야 하고요. 통증과 부종이 다 가라앉고 무릎이 끝까지 펴지고 구부러지는 게 확인이 되면 그 이후에 수술을 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네, 아무래도 무릎은 자주 쓰는 부위인 만큼 치료 후에도 재활이 중요할 것 같은데요. 어느 정도의 재활이 필요할까요? 재활에 정해진 정답은 없습니다만 일반적으로는 수술 후 첫 2주간은 무릎을 끝까지 펴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무릎이 이제 다 안 구부러지면 일상생활에 약간 불편할 뿐이지만 무릎이 다 안 펴지면 걸을 때마다 쩔뚝이기 때문인데요. 무릎은 2주 내로 반드시 끝까지 펴야 합니다. 그 이후로 점진적으로 무릎을 구부려서 수술 후 약 6주, 늦어도 2개월 내로는 무릎을 끝까지 구부리는 것이 좋습니다. 수술 후 약 6주까지는 목발과 함께 보조기를 차면서 다리를 땅에 대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이후 3개월까지 목발 떼고 걷는 연습을 하게 되고 3개월이 되면 보조기와 목발을 떼게 됩니다. 가벼운 저항을 이겨내는 근력 운동을 시작해서 수술 후 6개월이 되면 일반적인 운동은 가능하고 격렬한 스포츠는 9개월 이후에 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네, 말씀 잘 들었습니다. 이 무릎 관절은 단순한 걷기 외에도 사회활동과 야외활동 등 삶의 질과 연관되기 때문에 매우 중요한 부위인데요. 십자인대 파열은 항상 재발 가능성이 있고 또 다른 무릎 질환으로도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 꾸준한 관리가 필수라고 합니다. 건강업 울산업 오늘 여기까지고요. 요가 동작 함께 배워보시면서 저는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건강 골든타임 건강업 울산업 안녕하세요. 박성훈입니다. 과음이 몸에 좋지 않다는 사실은 누구나 알고 있지만 술이 주된 원인이 돼서 발생하는 대퇴골두 무혈성 괴사에 대해서는 생소하게 느끼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이름은 생소하지만 대퇴골두 무혈성 괴사증은 성인들에게서 가장 흔하게 발생하는 고관절 질환 중 하나라고 하는데요. 과연 어떤 질환일까요? 건강업 울산업 오늘은 대퇴골두 무혈성 괴사 증상과 발병 시 치료법에 대해서 자세히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문상영 정형외과 전문의와 함께합니다. 네, 선생님, 대퇴골두 무혈성 괴사증. 발음하기도 정말 힘든데요. 저처럼 이렇게 생소하신 분들이 많을 것 같습니다. 도대체 어떤 질환인가요? 허벅지 뼈의 윗부분을 골반뼈와 함께 이제 엉덩이 관절, 흔히 이제 고관절을 이루고 있는 관절이라고 하는데 허벅지의 위쪽 끝부분을 대퇴골두라고 합니다. 대퇴골두로 가는 피가 차단되어서 뼈가 괴사되는 질환으로 괴사된 뼈에 지속적으로 압박이 가해지면서 괴사 부위가 골절되고 이어서 괴사 부위가 무너져 내리면서 고관절에 손상을 가져오게 됩니다. 우리나라는 독특한 음주 문화 때문에 발병률이 서양보다 약 5배 정도 높으며 고관절 인공관절 치환술을 하게 되는 원인 질환 1위를 차지할 정도로 유병률이 적지 않은 질환입니다. 1년에 약 3만 명 정도 진단을 받게 됩니다. 네, 꽤 흔한 질환이었네요. 그러면 이 대퇴골두 무혈성 괴사증은 보통 어떤 분들에게 자주 발생하는 편인가요? 네, 정확하게 규명된 것은 없는데 대표적으로 스테로이드 남용이나 과도한 음주가 원인이 될 수 있습니다. 과도한 음주는 혈액이 끈적해지고 혈관이 좁아져서 대퇴골두로 가는 피가 줄어들게 됩니다.
이외에도 고관절 탈구, 잠수병이나 흡연도 원인이 될 수 있습니다. 음주와 흡연을 즐기는 중년 남성에서 발병률이 점차 증가하는 것도 이와 관련이 있다고 할 수 있고, 최근 발병률이 점점 낮아지는 것도 이와 관련이 좀 있습니다. 젊은 연령층에서도 많이 발생한다고 하니까 저도 조심해야겠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이 병에 걸리면 어떤 증상이 나타날 수 있을까요? 초기에는 사실 증상이 좀 없어서 진단 시기를 놓치기가 쉽습니다. 병이 진행되면 사타구니 쪽에 통증이 생기게 됩니다. 특히 양반다리를 했을 때나 누워있다가 일어날 때, 걷기 시작할 때 이 부위에 심한 통증이 느껴지면 반드시 검사를 해봐야 하겠습니다. 뚜렷한 이유 없이 이 부위에 1, 2주 이상 통증이 지속된다면 대퇴골두 무혈성 괴사를 의심하고 MRI 같은 정밀 검사를 해봐야 하겠습니다. 앞서 말씀드렸지만 초기 증상이 거의 없기 때문에 발견하면 이미 질환이 상당히 진행된 경우가 많습니다. 네, 초기에 자각할 만한 별다른 증상이 없다는 게 참 무서운데요. 그러면 진단과 치료는 어떻게 진행이 되나요? 진단은 엑스레이와 MRI로 하게 되고요. 병의 진행 정도에 따라서 치료 방법은 달라지게 됩니다. 괴사의 초기에는 대퇴 경부를 통해 골두로 가는 구멍을 뚫어서 죽은 골두 부위의 압력을 좀 줄여주고 이 부위에 뼈 이식을 해서 정상적인 뼈로 되살아날 수 있도록 해줄 수가 있습니다. 다만 이 방법은 병이 어느 정도 진행되고 나면 효과가 없고 초기에만 시도해 볼 수 있습니다. 병이 진행되어 대퇴골두가 주저앉거나 관절이 무너져 내리면 인공관절 수술을 삽입해야 합니다. 다행인 건 수술 후 만족도가 꽤 높은 편이어서 통증 없이 대부분의 일상생활을 할 수 있다는 게 장점이 되겠습니다. 네, 증상이 심하면 인공관절 치환술을 해야 한다고 하셨는데요. 이건 어떤 방법인가요? 괴사가 진행된 부분을 절제하고 대퇴골두와 대퇴골두를 감싸고 있는 비구를 특수 합금으로 제작된 인공관절로 대체하는 수술입니다. 무릎 관절염이 있을 때 하는 슬관절, 인공관절 치환술과 비슷한 방법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통증을 없애는 데는 탁월한 효과가 있지만 고관절 운동 범위가 좀 줄어들 수 있고 인공관절 수명이 있다는 것이 단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네, 대퇴골두 무혈성 괴사증 치료 후의 경과는 어떤 편인가요? 환자분들은 이제 흔히 뼈가 썩는 병이라고 생각을 하고 그대로 두면 주위 뼈까지 썩어 들어가는 것이 아닌가 걱정하시는데, 뼈가 국소적으로 죽어 있을 뿐이고 뼈가 부패되거나 주위로 퍼져나가는 건 아닙니다. 인공관절 치환술로 치료만 한다면 완치가 되고 재발은 없는 것이 이 병의 특징이고요. 다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인공관절은 수명이 있기 때문에 너무 이른 시기에 인공관절을 했다 그러면 2차 수술이 필요할 수는 있겠습니다. 네, 말씀 잘 들었습니다. 최근에는 고관절 질환이 다른 관절 질환과 마찬가지로 젊은 층에서도 많이 발병하는 추세지만 대수롭지 않게 여겨서 병이 악화된 상태로 병원을 찾는 경우가 많다고 합니다. 과음을 자제하시고요. 평소 음주를 즐기는 중년층은 특히나 고관절 건강을 살피고 관리하시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합니다. 오늘도 건강한 하루 보내시고요. 요가 동작 함께 하시면서 저는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내 몸을 지키는 건강백서, 건강업, 울산업. 안녕하세요, 박성은입니다. 젊었을 땐 두 다리가 곧고 튼튼했는데 나이가 들면서 무릎이 안쪽으로 휘는 증상을 겪는 분들이 있습니다. 오자 다리라고 불리는 이 다리 변형의 전형적인 증상인데요. 노화로 인한 퇴행성 변화가 시작되는 중년 이상의 여성분들에게 많이 발생한다고 합니다. 오자 다리는 외관상의 문제 외에 또 어떤 문제가 있을까요? 건강업 울산업 오늘 이 시간에는 오자 다리에 대한 자세한 정보 알아보겠습니다. 문상영 정형외과 전문의와 함께합니다. 네, 선생님, 다리가 O자다, X자다 이렇게 유형을 결정짓는 기준에는 어떤 게 있을까요? 보통은 무릎을 기준으로 무릎이 안쪽으로 휘어져서 무릎 사이 간격이 벌어지면 O다리라고 하고 반대로 무릎이 바깥쪽으로 휘어지면 X자 다리라고 하는데요. 정확한 건 엑스레이를 통해서 각도를 측정하고 체중이 떨어지는 선이 어디를 지나가는지 확인해서 다리가 휘었는지 확인하게 됩니다. 네, 일반적으로 영유아기 때 O자형의 다리를 쉽게 볼 수가 있잖아요. 그러면 이것도 문제가 있는 건가요?
정상적인 발달 과정 중에 정상적으로 나타나는 오다리를 생리적 내반슬이라고 합니다. 신생아는 태어날 때 이미 오다리를 갖고 태어나고 걷기 시작하면서 점차 다리가 펴지게 됩니다. 생후 만 4세 정도 됐을 때 반대로 다리가 X자 다리로 변했다가 점차 감소해서 학교 들어갈 때가 되면 성인의 무릎 정렬 상태랑 비슷해지게 되는데요. 신생아의 오다리는 정상적인 발달 과정으로 병이 아니기 때문에 지켜보시면 되겠습니다. 다만 4살 정도 됐을 때에도 다리가 오다리라면 치료가 필요할 수도 있으니 병원에 방문해서 치료를 하든 확인을 한번 해보시는 게 좋겠습니다. 네, 사람의 얼굴 생김새가 각기 다르듯이 다리 모양도 다를 텐데요. 그럼 내가 정상적인 다리인지 O자 다리인지 자가 진단할 수 있는 방법에는 어떤 게 있을까요? 오다리의 경우에는 서서히 진행되어서 그 변화를 눈치채기 힘들어서 본인도 모르는 사이에 오다리가 많이 진행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평소보다 키가 좀 줄어든 것 같거나 이유 없이 발목을 자주 삘 경우에는 자가 진단을 통해 확인해 보시는 게 좋겠습니다. 양 발과 발목을 붙이고 섰을 때 무릎 사이에 주먹이 들어갈 정도로 공간이 빈 경우나 무릎이 정면이 아닌 측면으로 틀어진 경우, 일상생활 중에 치마가 자주 돌아가서 수시로 옷매무새를 가다듬어야 하는 경우엔 병원에 방문해서 엑스레이를 확인해 보시는 게 좋겠습니다. 네, 그러면 이렇게 다리가 휘는 원인에는 어떤 게 있을까요? 어린이의 경우라면 대표적으로 영양결핍성 구루병과 유아경골 내반증이 있습니다. 이외에도 국소 섬유연골 이형성증과 각종 골 이형성증이 다리를 휘게 할 수 있습니다. 이 중에 영양결핍성 구루병은 생후 6개월이 지났는데도 모유만으로 수유를 하거나 햇빛을 많이 쬐지 못하는 경우에도 생길 수 있으니 이런 상황은 피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어른의 경우에 다리가 휘는 대표적인 원인은 퇴행성 관절염이 있습니다. 네, 그럼 O자형 다리일 경우 외관상의 문제 외에 또 어떤 문제가 있을 수 있을까요? 오다리의 가장 큰 문제는 관절염입니다. 오다리가 되면 체중이 무릎 중간을 통과하지 않고 무릎의 안쪽으로 통과하기 때문에 무릎 양쪽의 연골을 다 이용하지 못하고 무릎 안쪽의 연골만을 이용하게 됩니다. 따라서 무릎 안쪽의 반월상 연골이나 관절 연골이 더 빨리 닳게 되고 점점 더 오다리가 진행하게 됩니다. 조기 관절염의 원인의 큰 부분을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오다리에 평소에 관심을 좀 갖는 것이 좋겠습니다. 네, 관절에도 영향을 준다고 하니까 교정이 꼭 필요할 것 같은데요. 그러면 O자형 다리 어떤 방법으로 교정할 수 있을까요? 성인의 경우에 보조기나 물리치료 등의 방법으로는 한계가 있고 수술적 치료만이 효과적인 방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모든 환자가 수술이 필요한 건 아니지만 오다리의 정도, 무릎 안쪽에 관절염이 진행된 정도에 따라서는 정강이뼈 위쪽 부분의 절골술과 뼈 이식을 통해 다리를 일자로 펼 수가 있습니다. 이 방법은 관절염이 무릎 안쪽에 국한된 경우에 한해 가능하고 오다리가 방치되어 관절염이 무릎 바깥쪽까지 진행된 경우라면 다리를 펴는 절골술은 가능하지 않고 인공관절 치환술로 무릎을 펴야 하는데 이 수술은 최소 만 65세 이후에 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네, 성인이라면 수술을 통해서라도 다리 교정을 할 수 있지만 어린 아이들의 경우에는 어떨까요? 정상적인 생리적 내반슬에 속하는 오다리는 그냥 보시면 되지만 정상 범위를 벗어나는 경우에는 보조기 착용이 필요할 수도 있습니다. 다만 만 5세 이후에 특히 사춘기 이후에는 보조기 착용은 교정에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성장판이 열려 있는지 성장 동력이 얼마나 남아 있는지에 따라서 성장판을 반쪽만 잡아주는 수술을 통해 오다리나 X자리를 교정할 수도 있습니다. 네, 말씀 잘 들었습니다. 대부분 관절 변형은 잘못된 자세에서 나오는 경우가 많다고 합니다. O자 다리 역시 평상시 자세가 매우 중요한데요. 성장기 때부터 앉아있는 자세 등 생활 습관을 개선하고 걸을 때도 발 모양을 되도록이면 11자로 걸으면서 뒤꿈치부터 바닥에 디디는 바른 걸음걸이를 유지해야 하겠습니다. 요가 동작 함께 배워보시면서 저는 건강한 소식으로 다시 인사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